그 현대사를 쭉 하면서 조선이 망하는 과정을 쭉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조선이 망한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기는 착한 조선을 악한 일본이 죽였다. 네. 그게 우리의 정설인데 우리 국제정치학적으로는 강한 일본이 약한 한국을 죽였다가 맞는 거예요. 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그 갑자기 센 나라가 되었을까라는 그것도 그 역사에 궁금한 얘기인데 내가 이제 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네. 근데 미처 그거를 내가 이 자료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일본 제국주의라는 그 영국 학자가 쓴 비슬리라는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영국 학자가 쓴. 영국 학자가 쓴 일본의 제국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네. 일본의 제국주의라는 그 역사를 공부하면은 칼 막스의 제국주의, 그러니까 제국주의론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공산주의 제국주의론이거든. 레닌의. 레닌의 제국주의론. 예, 예. 그것이 여지없이 붕괴가 돼. 일본 역사는. 사례만 봤을 때. 일본의 사례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산주의 공부하는 사람이 공산주의는 과학이다. 그리고 이 세계 모든 제국주의 국가는 결국 전쟁을 한다. 전쟁은 제국주의 때문에 나는 거야. 아주 자신 있게 주장하는 게 레닌의 제국주의란 말이죠. 네. 근데 레닌의 제국주의 가지고서는 일본의 제국주의가 아예 설명이 안 돼. 한 칼에 그냥 그 이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레닌이 이제 영국을 보고서 제국주의를 얘기하는데 영국이 그 당시에 자본주의가 제일 발달한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제 제국주의로 가고 제국주의는 전쟁을 야기한다라는 네. 것이 레닌주의의 이론인데.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논리로 그렇게. 그러니까 자본주의 봤겠네요. 때문에 다 전쟁하는 네, 거죠. 그러네요. 이 세계 모든 나라가 사회주의면 전쟁을 안 한다. 네. 가 되는데 그 이론을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았던 로마는 왜 전쟁을 했니? 이게 설명이 일단 안 되지. 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자본주의 국가만이 전쟁을 한다라고 레닌이 주장을 하는데 왜 중공하고 소련이 싸웠냐? 옛날에 둘 다 공산주의 국가인데 공산주의 국가가 싸우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레닌의 이론을 박살내는 중요한 사례가 일본이라. 레닌, 당신이 자본주의가 발전한 마지막 단계, 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 산업, 하여간 쭉 가갖고 맨 마지막에 수정자본주의가 맨 마지막인데 독점자본주의 때 전쟁이 나는 거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자본주의 발전하기 전에 전쟁을 일으키고 일본이 궁극주의로 갈 때, 제국주의로 갈 때가 일본의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했을 때냐 아니냐. 일본이 발전하기 전에 제국주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닌의 이론이 하나도 설명이 안 됩니다. 되네요. 일본이 조선을 점령했을 때가 일본 제국주의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을 때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오히려 그 전이죠. 네. 그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전에 그렇죠. 제국주의를 한 거라고. 네.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자본주의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난다 하는 레닌의 이론은 일본 사례에서는 완전히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라는 영국 학자가 쓴 책이 우리말로 번역돼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 이거를 마치 미처 오늘 그 강의 자료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요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일본의 제국주의의 사례는 제국주의 이론 중에서 제일 유명한 레닌의 제국주의를 여지없이 박살내는 그런 사례다. 일본 제국주의 책 맨 앞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국주의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일본의 제국주의다. 그 비슬리라는 사람이 쓴 일본 제국주의 이 서문에 일본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걸 준비한 거죠. 네. 1900년이 이제 20세기가 시작되는 해잖아요. 일본이 1854년에 개혁 개방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46년째 되는 해 일본의 실력을 보라고. 중국이 545인데 일본이 1108. 중국의 거의 두 배로 2배 나와요. 가까이 차이 나네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예산이 우리가 대략적으로 같았다라고 보거든. 근데 1900년 됐을 때는 거의 두 배로 앞서더라고. 그러니까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GDP per capita 개인 소득, 네. 개인 소득이 두배 일본이 이상을. 중국의 2배 이상 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중국 인구가 이제 물론 일본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정부 예산이 그때 청나라 예산하고 일본 예산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일본이 정부 예산이 컸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속도로 국가를 발전시키고 있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 위주로 국가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큰 정부지. 네네. 그리고 일본은 그걸 이제 나라를 끌고 가고 전체 GDP는 아무래도 중국이 많겠죠.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이 같았고
개인 소득은 2배 정도 이르렀다는. 네.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있었던. 그 저기 50년 사이에 저렇게 발전한 건 뭐냐 이거야. 그리고 우리는 왜 발전을 못했냐. 옆에 나라가 막 발전하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박성수 교수가 그런 말을 써요. 역사라는 거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를 밝혀내는 게 역사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거.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더 잘 됐을 건데 이렇게 했으면 왜 이거 이렇게 망하지 했을까? 않고 성공했을 텐데 왜 네. 그걸 못했을까? 그거에 대답하는 것이 역사 공부라는 거예요. 아. 난 그래서 참 맞는 말이다. 그래서 네. 일어난 일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옛날 얘기 재밌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교훈을 찾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니까 일본이 1900년 당시에 이미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1904년에는 누가 뭐래도 일본은 강대국이었어요. 네. 그 러일 전쟁 직전에 또.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유튜브에 그 동영상에 그냥 뭐 1900년부터 2020몇 년까지 전 세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네 쭉 이렇게 1등, 2등 막 바뀌면서 이제 교체되고. 그런 게 네네. 있는데 보니까 일본이 1904년에 세계 10등까지 올라갔어요. 미국이 1등인가 한번 보세요. 미국은 1904년에는 당연히 1등인데 근데 그때 지구의 패권국을 영국으로 치잖아. 네. 왜 그렇겠어요? 외국- 경제력은 미국이 예. 지금 미국이 거진 영국의 거의 2배가 넘지. 넘게 차이 나는데. 그리고 독일하고 영국 비슷하고 그런데 네. 왜 미국을 패권국이라고 안 칠까? 미국이 1945년부터 패권국이 됐는데 패권국은 행동이에요. 돈만 많고 그런 거 안 돼. 행동하러 나가야지 패권국이야. 조용히 있는 조용히 있는 거는 패권국이 패권국이 아니군요. 그래서 황소는 안 무서워. 황소는 맹수가 아니에요. 네네. 힘은 사자보다 황소가 더 세겠지. 네. 어떻게 센지 알아? 황소하고 사자하고 힘은 누가 더 쓸까? 붙여봐야 알려나요? 예. 특징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 어떻게 측정할까요? 사자 꼬랑지하고 네. 황소 꼬랑지하고 밧줄로 묶어. 묶은 다음에. 묶은 다음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게 해. 그러면 어디 끌려가는 쪽으로 놈이 힘이 더 센 거예요. 딸려가는지. 근데 그거는 국제정치학적인 힘은 아니야. 어. 국제정치학적인 힘은 서로 마주보게 해. 네네. 마주보게 했을 때 도망가는 놈이 약한 놈이야. 아. 그래서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힘은 사자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네. 황소의 힘이 아니라. 약간 호전적인 어떻게 보면은. 남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에요. 네. 그냥 우리가 물리학에서 말하는 100kg은 500kg의 5분의 1이다가 아니라 딱 봤을 때 도망가는 그거 약한 놈이라. 네. 그래서 그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파워는 황소의 파워가 아니라 사자의 파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기 미국은 저 때는 황소야. 네. 그래서 저렇게 그 미국이 1860년대 GDP로는 세계 1등이 돼요. 그런데 미국이 세계 1등이 된 다음에 진짜 명실공히 패권국이 되는 건 1945년이라. 네. 1945년에는 이제 미국이 손 걷고 나오거든. 내가 세계를 끌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그 힘을 분석할 때 네. 사자의 힘, 황소의 힘. 근데 황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사자가 돼야지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저게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저렇게 큰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맨 끝에 있네. 맨 끝에 10등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인구는 세계의 몇 %인데 거의 5분의 1인데 네. GDP로는 거의 세계에서 일본의 몇 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저거를 1978년이 뭐 하는 해예요? 중국이 개방하는 해야.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뭐냐 말이야 도대체. 네. 그래 그때 등소평이 네네.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돼갖고 먹고도 못 사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빨리 잘 사는 방법을 마련하자. 부자가 되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막 난리가 나는 게 뭐예요. 아니 공산주의 인형 어디다 갖다 팽개치고 빨리 잘 살자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밥도 굶는 건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이 이념이 무슨 중요하냐. 고양이가 무슨 색깔이 중요해. 쥐를 잘 잡으면 되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흑묘 백묘론이라는 이론이야.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이론 네. 해가지고 네. 왜 니네들 색깔 따지냐. 쥐 잘 잡는 게 중요하지. 어떤 실용주의. 실용주의 측면에서 그래서 그때 중국이 공산주의를 사실상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8년부터 중국이 이제 부쩍 크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2011년에 중국이 2등이 되는 거라. 일본을 뒤집는 해. 개혁 개방한 이후로. 공산주의 해가지고 러시아 망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 해가지고 바닥을 기다가 네. 딱 개혁 개방을 78년이 마침 소련이 일본한테 지는 해거든. 그때 이제 중국도 충격받았을 거예요. 이게 세계에서 되겠구나. 제일 큰 공산 국가가 그 코딱지만한 일본한테도 밀리네 하는. 네. 그래가지고 나라를 이제 바꾼 것이죠. 네. 보잘것
없이 보였던 일본이 강대국이 되다니 네.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네. 일본이 국민 생활상 경제적으로 수준 낮고 이름은 대일본 제국이라는 이름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때 네. 우리도 대한제국이지. 그렇죠. 대한제국이죠. 근데 저 그림이 아주 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앉아서 밑에 있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부채 붙이고 위에 네. 그 남자들은 뭐 담배 같이 논아 피는 것 같아. 그런 것 보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하나도 잘나지 못한 음. 일본한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외놈이라고 그러면서 일본을 비하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지금 1900년대 대일본 제국 그때 만든 법이 지금도 그냥 가요. 그때 이제 국무총리로 첫 번째 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야. 네. 근데 지금 백몇십 대 총리야 지금 사람이 백몇 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어지는 네. 거야. 이 시스템이라는 게 그 벌써 시스템이 이때 정립이 됐었네요. 그러니까 뭐 무슨 법도 오래가고 제도도 오래가고 네. 그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던 제도를 유지하게 해달라. 아, 그래서 항복하는 조건이요? 무조건 항복이 아니야. 그러네요. 그걸 이제 일본말로 고쿠다이라고 그러는데 국채. 아. 일본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게 네. 해달라.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음. 미국이 항복을 받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였다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게 해달라. 천황제를 유지하게 해달라. 그래서 일본이 망했는데도 천황이라는 구심점으로 나라가 회복이 흩어지지 복구가 않고 되는 회복이 된 거군요. 거예요. 아, 천황은 자체가 엄청 또 오래된 그래서 저것들이 일본이 제도죠. 그 역사를 하여간 유지하는 데는 되게 뭐라 그럴까 고집이 있는 나라지. 그러니까 천황이 그대로 있고 네네. 총리가 그래도 백몇십 년. 총리는 국회가 있어야지 총리가 있는 건데 네. 양원제가 되고 일종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다음에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얘기죠. 메이지 유신 같은 거가 난 지가 일본이 강대국으로 올라서기 한 3, 40년 전 일인데 네. 그 사이에 강대국으로 올라섰다는 게 우리가 아마 이 역사 공부 앞에 하면서 국가가 강대국이 되는 길 해가지고 한번 잠깐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일단 국민이 뭉쳐야 돼. 그리고 지도자가 훌륭해야 돼요.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 얘기 해주셨던 거 생각나는데요. 그 시대 정신이 없는 그렇지. 그 권력은 그렇지. 시대 정신 예. 없는 권력은 허무하고 네, 난폭하고 네. 맞습니다. 시대 정신이 있는 권력이 그게 이제 좋은 거죠. 이 메이지 유신하는 과정이 주역들인 거죠. 주역들이 전부 다 사초동. 사무라이들인데 예. 사무라이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뭐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일본이라는 현대 국가를 만들고 네. 현대 국가를 만드는데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천황이라는 시스템을 그냥 놔두고 네. 그리고 천황이라는 게 결국은 일본을 구심점을 만드는데 2차 대전 이후에도 기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황제 보기에는 자체가. 무슨 뭐 천황이 세상에 어딨냐. 뭐 네가 어떻게 하늘천이야. 그렇죠. 하늘의 황제야. 천황이니까.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2차 대전 후에 와서 일본 천황을 사진으로 찍으면서 조롱한 거예요. 우리 이 사진기는 사람만 찍히는데 아. 신인 천황이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게 국민들을 일본의 모으고. 구시점이 된 거예요. 아. 태국 같은 나라가 왕이 있는데 네. 여당 야당이 죽어라 싸우다가 왕 앞에 가면 다 꿇어앉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영국에 왕이 있는지도 몰라요. 가장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데 왕이 있잖아. 네. 그 왕은 통치하지 않지만 군림하거든. 왕은 지배하지 않아요. 지배하지 않지만 군림한다고. 그러니까 군림한다는 게 직접 통치는 하지 않지만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네네. 그런 구심점이 있으면은 좋지.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 전쟁은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면은 80%가 네라고 대답해요. 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네. 미국 사람의 80%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0으로 나와. 내가 그 질문을 학생들한테도 0이야. 전쟁은 일단은 피하고 보는 게 좋다는 전쟁은 인식들이 무조건 안 해야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항복을 하더라도 안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돼요. 항복을 하더라도 안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러면 왜 이완용이를 나쁜 놈이라고 그래? 일본한테 항복했는데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서로 우리 스스로 막 엉기는 거야.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이 나는 평화주의자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완용이가 지금 살아와서 네네. 야, 너네들은 북한보다 60배나 센데 북한한테 쩔쩔매는구나. 일본은 그때 우리보다 100배 세서 내가 쩔쩔매고 항복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평화주의자야. 안 죽었잖아 우리 전쟁에서.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야? 사실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면 할 말이 없겠죠. 예. 사실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스스로 예. 그러니까 자가당착.
예. 자가당착. 그거를 깨려고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하는 거지. 나는 대한민국 역사를 가장 훌륭한 역사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거를 애써서 설명하자면은 음. 미국식 문인, 미국식 정치제도, 미국식 사고방식 네. 플러스 박정희의 무사도가 합쳐가지고 지금 한국에 나온 거예요. 미국식 그런 아, 정신의 이승만의 미국 정신, 네, 네. 기독교 정신과 미국식 국가주의, 거기에다가 이 박정희의 무사도, 네. 일본 사관학교 나왔잖아요. 네. 그거가 적절하게 짬뽕돼 갖고 대한민국이 폭발적으로 발전한 거라고.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제 있는 거죠. 그 근간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은 보세요. 우리나라 돈 보면은 우리나라는 조선이야. 그렇죠. 조선시대죠.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람 얼굴은 하나도 없어. 네. 어느 돈을 보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옛날에 있었어요. 이승만 박사 얼굴이 있었지. 그거는 이제 근데 완전 초기 때 그러니까 있었던 대한민국 거죠? 초기 때. 네. 대통령 얼굴이 있었는데 아, 이제 5.16 난 이후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얼굴들은 우리나라 돈에 안 들어가. 근데 이제 들어갈 때가 그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은 게 우파에서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되게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승만과 박정희는 좀 이렇게 멀었다? 사실은 그렇게 좀 이승만 보는 박정희가 측면이 들어가야지 있더라고요. 지금. 아, 이 나라의 경제를 키운 사람, 예, 예. 이 나라를 건설한 사람 정도가 안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네. 뿌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자꾸 1919년으로 가는데 1919년에 임시정부 네. 이름도 임시 아니에요, 임시. 임정이 우리의 기원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기원은 되지만은 네. 그 해에 우리나라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려요. 음, 그러니까 그때는 국가의 사묘소가 뭐야? 영토 주권 국민인데 네. 그땐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잖아. 국민은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이제 그냥 주장하기 나름이지. 네. 근데 영토와 주권이 없었던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국가의 오리진이 돼? 음, 영토 국민 주권이 다 갖춰진 건 1948년 8월 15일. 네. 그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죠.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네. 거기서도 벌써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919년인지.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네. 세계 10등인 나라인데 네. 우리는 죽은 나라, 일본한테 죽임을 당한 나라를 그 얼굴이 확실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돈에다 다 그려놓은 거예요. 네. 저 일본 군부 확장의 역사라는 거 우리말로 번역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전통 사상. 네. 그러니까 원래 오늘날은 그 전쟁할 때 이거 대포, 총알 이런 게 중요한데 네, 네. 일본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총 들고 달려가서 네.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백병전 사상이에요. 네. 근데 이 이유가 이때 변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떤 돌격 앞으로가 돌격 앞으로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아니 그 돌격 그런 거지. 앞으로가 러일 전쟁 때 효과를 본 거예요. 아. 그래갖고 일본 생각에 굳어버린 거야. 네. 그래서 2차 대전 때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유효한 부분도 있었지만 또 그게 한계가 있었던 그럼요. 거네요. 그러니까 모든 군사 전략은 네네. 그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음. 나중에 이제 우리 할 때 미국의 유연 반응 전략이라는 게 나와요. 플렉시블 리스폰스 네네. 스트래티지. 게릴라한테는 게릴라로 가서 싸워야 돼. 근데 게릴라한테 핵무기로 못 싸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게릴라랑 싸우기 위해서 현대 국가인데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 그게 그린베레예요. 네네. 그런 근데 유연 이제 반응이. 일본은 그 군부의 뭐라고 그럴까 아집, 고집. 야, 총 들고 뛰는 거야. 가서 찌르는 거야. 돌격이야, 돌격. 그게 이제 오래 간 거예요. 밥 먹고 그냥 군사력만 느린 나라야. 매년 평균 군사비가 15.9%씩 늘어났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에. 이게 또 보니까 1900년대에서 1905년 사이에 육군이 15만 명에서 99만 명으로 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지금 우리 아닌가 생각으로 말이 거의. 안 되지.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젊은 참. 사람들 다 데리고 간 거죠. 징병제라는 거가 초기에는 무서운 거예요. 미국이 2차 대전 때 네. 1200만이었어 군대가 징병제를 해가지고 1200만이요? 미군이 1200만까지 올라가요. 와. 그때 인구가 2억도 안 될 때. 1200만. 와, 놀라운 수치네요. 예. 그래서 그 2차 대전 때 1200만 명의 미군이 있었다고. 와.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다 해서 한 200만 명 채 되나 마나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징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병제니까. 예. 지금 한국 사실 60만 좀 언저리잖아요. 60만 안 돼요. 지금 약간 안 60만보다 되나요? 내려갔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많게 느껴지는데 앞으로는 이제 1200만. 와. 징집을 못 하니까
네. 그러니까 숫자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저 우리나라도 모병제로 가야 될 거예요. 그냥 군인이 내 직업이야. 미군이 다 그렇거든 지금. 근데 박사님 이 징병제 모병제 얘기를 하면은 꼭 징병을 이게 꼭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부족하면 여성도 징병하면 되지 않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지금은 기계로 싸우는 시대가 됐으니까 기술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자들도 가서 기술군 역할을 할 수 있죠. 컴퓨터 하고 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수보다는 좀 그런 걸로. 징집제냐 모병제냐 네. 그거는 뭐 어떤 그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야 돼. 유연하게. 징집을 해봤자 안 되는 시대가 오거든. 네. 그러니까 숫자가 모자르니까. 징집제는 이제 그러니까 대군주의 시대 때 근데 군대가 일단 100만 대군으로 가야 된다 할 때는 징집이 좋은데 지금은 그런 시대를 다시 만들기 어려워요.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이제 모병제를 해가지고 모병제를 하게 되면은 2년 있다 집에 오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있으니까 직업군인제가 되는 직업군인들 거네요. 가지고 숫자를 완전히.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 직업군인들이 전쟁을 더 잘해. 전문성이 있고. 네. 그러니까 징집군은 그 의무 아니야 의무. 네, 네. 근데 이제 이 모병대가 되면은 권리 비슷하게 생각해요. 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도 있지만은 그래서 전문 직업군이 전쟁을 더 잘하는 거로 지금 평가하고 있죠. 징집군보다. 네. 러일 전쟁이 전쟁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러일 전쟁 직전에 기관총이 발명돼요. 네. 그거 위력을 본 사람이 이제 전쟁은 끝났다. 라고 당시에 생각을 한 거의 거야. 핵 같은 핵무기야 그게. 위력으로. 그러니까 다 죽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니? 네. 근데 일본이 그 앞을 달려가서 이겼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일본 놈들이 미쳤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기관총을 쏘는데 일본군이 뛰어가. 근데 보니까 이겼어. 그러니까 이거 되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무모한 싸움인 것 무모한, 같은데. 그래서 그 전쟁 역사에서 전쟁사에서 이긴 팀이 더 많이 죽은 게 러일 전쟁이에요. 거의 유일한 사례예요. 보통 이제 이긴 팀이 병사도 조금 죽거든. 네. 결국은 해군이 센 나라가 제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의 에러는 뭐냐? 한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양쪽으로 나갔어. 만주로 나가고 바다로 나가는 바람에 죽은 거야. 너무 욕심이 많았군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욕심하는 게 힘에 아니라 비해서. 이제 일본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경직된 사고방식 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네. 자기 힘으로 대륙과 해양에서 전쟁을 다 못하거든. 한쪽만 했어야 되는데 네, 네. 이게 뭐 만주로 올라가고 태평양으로 나갔으니까 결국은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 거지. 역설적으로 또. 일본이 만주만 점령하고 네. 태평양 안 건드렸으면 미국하고 안 싸우다가 전쟁이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해방이 됐을까요? 그 역사를 우리가 이을 수는 없지만은 네. 그거 생각해보면 또 황당해지지. 그래서 일본이 진주만 공격한 것은 우리한테는 신의 한 수야. 네. 또 그렇게 되는. 미국을 건드려 가지고 죽거든 일본이. 이제 저게 뭐냐면은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정신이 있어야 돼.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때는 건국 정신이라는 게 있었어. 네. 이제 나라를 일본 놈한테 몇십 년 동안 뺏어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를 만들었구나. 이제 우리 거. 그래서 6.25가 1948년을 만들고 50년 이후니까 2년도 안 돼서 난 전쟁이야. 1년 10개월인가? 그렇죠? 네. 한국군이 요감하게 싸웠던 이유가 새로 만든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게 정신이라고. 근데 그 정신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는 건 매일 외우고 그랬거든요. 그게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떠나서 네.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외웠다고. 근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린 무조건 어렸을 때 극장 가면은 네. 일단 애국가 나오고 극장에서요? 그럼 당연하지. 애국가 나오고 네. 우리의 맹세 나오고. 아, 근데 지금은 애국가 안 나오잖아. 애국가 안 나오고 우리의 맹세는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일본이 네. 그거가 우리나라도 그래서 국민이 건설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그게 많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상징이 뭐예요? 우리 태극기 막 이렇게 해갖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네. 태극기는 뭐 어디 봐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 미국 가보세요. 맥도날드에도 미국 깃발, 성수기가 주유소에도 그렇게. 미국 깃발, 미국 네. 깃발 천지야. 집에도 깃발 달아놓은 집이 한두 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 가면 미국 깃발이 우리나라보다 10배는 더 많이 보이는 것 네.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태극기 보이는 것보다. 네. 그리고 가미가제 특공대 대화혼이라는 게 일본 정신이란 말인데 네. 저게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저게 잘났냐 그러면 저게 야만주의라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약간 나라를 위해서 가서 죽냐 네. 비행기로.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저 뭔가- 야만족이지 저게. 네. 예.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예, 보통. 근데 야만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저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인데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 대화혼
그걸 가지고서 조금 다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일본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무장 해제당한 다음에 세계 2등까지 30년 만에 오른다는 게. 그 대화혼을 좀 다른 식으로. 다른 식으로. 예. 풀었군요. 전쟁하는 스타일이 네. 카미가제 특공대가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게 일본 정신이라고. 이게 굉장히 근데 무서운 부분이잖아요. 그 미국 군함에 비행기가 가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비행기가 폭탄이야. 근데 비행기 폭탄을 사람이 그 자기 의지로 가서 가이드드 해야 미사일이야. 된다는 게. 이게 유도탄이야. 그게. 지금 말로 하면 네. 조종사가 그러니까 갈 때 죽는 거야.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동경대학은 일본에서 제일 좋은 학교 아니에요. 거기 다니는 학생이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데 유서를 쓰는 거야. 걔네들은 목숨이 출격하는 날이 죽는 날이니까 그래서 기름도 돌아오는 기름 안 줘요. 그냥 갈 기름만. 갈 기름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탈 때 벌써 자기 이제 죽은 목숨이야. 네. 보세요.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보시라고. 네. 저게 야만인이냐 그렇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무서운 거냐.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저는 내일 일본을 네네. 위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이 언젠지도 알아. 네. 아버지를 좋아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니까 말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게 야만일까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일까 한번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뭐 저기 네. 논쟁이 심할 것 같아.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을 키워주는 게 일본의 우파가 제일 좋은 일을 김정은이가 했고 네.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진보라는 사람들이 한 그분이 거죠. 했고, 이 참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칼을 그리는 거로 칼을 들고 있는 거로 하려다가 칼은 뺀 거예요. 그나마. 네, 그래서 고삐를 움켜진 모습으로 고삐를 움켜진 거로 바꾼 그려줬는데 거야. 칼 쥐고 내려치는 장면을 그릴 수도 있는데 아, 근데 뭐 저거나 그거나 뭐 그냥 저 말 그림 자체가 네. 내가 저거 보고서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하고서 생각을 했죠. 저거 방해의 저게 공격이지. 그렇죠. 저걸 네. 공격이라고 봐야지. 돌격 앞으로인데 그렇지. 그림이 지금 이제 거의 보통 국가가 됐잖아요. 넘었지, 이제는. 일본은 예, 그쵸. 이번에 바이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과 미국은 함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종이 헌법 이런 거 종이는 종이에요. 그거는 찢으면 되는 거야. 네. 우리는 일본 헌법을 그렇게 썼으니까 일본은 안 된다. 뭘 안 되긴 뭘 안 돼. 지금 핵무장 빼놓고 다 했는데. 네. 좀 그런 게 참 한국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할 것 같아요. 미국과 일본이 그렇게 다시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 보면 완전 철저히 원수여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핵폭탄 2발 맞은 나라다. 네. 그러면 안전을 안 보겠죠. 그럼 500년 걸리겠지. 예. 친해지려면. 절대 근데 일본은 이제 반미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일본은 그냥 친해졌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친하고. 네. 그게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네. 절대 되면 안 되는 걸로 트럼프가 생각하죠. 5년 전에 일본,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너네들은 뭐 하는 놈들이야? 돈도 그렇게 많은데 라고 했는데 요번에 일본 옛날 수상을 만나서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일본 국민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 되면 큰일 났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외교는 어디 갔다 삶아먹은 거야? 일본은 외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전 총리가 또 그렇게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항복하기보단 죽는다. 네, 차라리 죽는다. 근데 옛날에 스파르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스파르타 엄마들이 그러니까 스파르타에서 장교가 되는 거가 방패를 나라부터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 지금 사관학교 졸업한 자격을 얻는 거야. 방패를 받아서 이제 전쟁하러 가는데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방패를 들고 오든지 방패 위에 누워오라고 그래. 그게 뭐냐면 죽어서 방패를 들고 오는 건 살아서 돌아오라는 소리고 방패 위에 누워오라는 건 죽으라 이거야. 도망가지 말고. 살거나 죽거나. 그러니까 방패에 누워오든지 방패를 들고 오든지야. 따지고 보면 저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같네요 거의. 그 등허리에 상처가 난 죽음은 이거는 불명예스러운 불명예 중에 최악이야. 예. 왜 어떻게 등에 상처가 나니? 앞에 상처가 나서 죽어야지. 그러니까 도망가다 맞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참 이게 한국에서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정서들이죠. 개인으로 살고 회사원일 때는 죽음 이런 얘기하면은 그 회사 당장 관두세요. 그렇죠. 회사에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죽어라면 당장 관두라고. 근데 국가에서 죽어라 그랬을 때 나 관두겠어 그러면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민이 아니라 회사원이 되면 이 나라는 오래 못 가는 거죠.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회사원 같이 되면은 너는 국민이냐 회사원이냐. 근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게 돼버려서 이건 당연히 있는 나라가. 거라고 치는데
국가가 없으면 회사는 그냥 없어지는 거야. 네. 우리가 일본은 나쁜 놈이라고 욕만 할 게 아니라 걔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커느냐에 대한 그 본질도 알 연구를 필요가 정말 있다. 연구해야 된다라는 예. 얘기를 한 거예요. 네.